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뭘 굉장히 좀 궁금해할까? 요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탑팀의 선생님들께서 피셋이 시행이 되고 나서 피셋 시행 이전과 이후의 상황들을 지금 계속해서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전 지금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행정 대단원별로 이제 피셋 이전과 피셋 이후가 어떻게 지금 달라졌는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지금 아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의 내용들, 뭐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있는데요. 뭐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떤 내용이 뭐 중요하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통상 우리가 이제 행정 이론을 배울 때, 행정학을 배울 때 7개의 단원으로 내용들을 구분을 하는데, 피셋이 실시가 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우선 정책 이론의 이 출제 비중이 상당히 조금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이 전체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나머지 이제 조직, 인사, 재무, 행정론이 한 30%, 그리고 뭐 행정 한류론이나 지방 한류론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하는 그런 패턴들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피셋 실시가 된 이후에는 그 부분들이 다소 조금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의 비중이 전체 한 32% 정도로 좀 줄어들었어요. 행정이론보다는 이제 정책이론의 비중이 좀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조직이론의 비중이 조금 현저하게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피셋 실시 이전에는 17.5% 출제가 되었는데, 실시 이후에는 22%로 출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지금 7급에서만 지금 해당이 되는 내용들은 아니고, 뭐 9급을 비롯해서 뭐 7급 전체적인 이 공무원 시험의 어떤 출제 흐름이 이제는 기본적인 행정이론, 정책이론의 흐름에서 이제 조직이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중심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대단원별로는 이제 이런데, 소단원별로는 지금 어떤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일단 1장 행정이론에서는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은 이제 뭐 행정의 패러다임이라든지 행정의 가치라든지 행정학, 학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학자 이름 이거 외우기 정말 힘들다. 이론하고 학자의 이름 상당히 좀 외우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 2년간의 출제가 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행정학에 대한 내용들은 출제 비중이 줄어든 반면에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 또 행정의 객체라고 얘기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행정 이론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출제가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정책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과거의 2년은 이제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출제가 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패턴의 모습이 정책 이론에서는 크게 변화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전 범위에 걸쳐서 고르게 나오고 있고, 정책 평가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예년하고 조금 다르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데 있어서도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은 이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조직이론입니다. 조직이론에서는 조직학이나 조직 구조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피셋 실시 이후에는 이제 조직 행태론의 비중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조직학의 이런 구조론,
관리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 범위에 걸쳐서 지금 다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전자정보와 지식관리, 그 지능형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 같은 개념들은 앞으로도 출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인사행정론입니다. 인사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뭐 사기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많았어요. 공직 구조에 대한 내용이나 사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공시생들이 수험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현실적인 부분들이니까. 내가 어떤 직렬에 도전을 해야 될 것이며, 또 내가 공무원이 되면 뭐 보수나 연금은 어떻게 받을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았었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이제 지금 이 최근 2년간의 경향들을 보게 되면 역시 기본적인 개념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공직 구조의 형성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요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이제 재무행정론입니다. 재무행정론 같은 부분은 뭐 두드러지게 나와요. 과거에는 이제 예산 결정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증주의라든지 총체주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예산 관련되어 있는 재정 정책들이 있어요. 뭐 조세지출 예산 제도라든지 뭐 총액 배분 제도라든지 총액 예산 배분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사이드의 과목, 사이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예산 과정이나 예산 제도와 같은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출제 비중이 많이 늘어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행정환류론이에요. 행정환류론은 그렇게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통제와 행정개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행정환류론 같은 부분들은 행정통제나 행정윤리, 행정책임, 행정개혁 이 네 가지의 파트 부분들은 뭐 필기를 통해 가지고, 이 필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필기 합격 이후에 면접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은 좀 잘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행정학에서는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도덕 과목과 같은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점수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이 지방행정론입니다. 지방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자치가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출제 경향의 변화가 어디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지방행정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 이제 지방건설에 입각한 주민자치와 그 다음에 국건설에 입각한 단체자치,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피셋 실시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단체자치 중심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방행정의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피셋 실시 이후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행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주민자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의 출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주민참여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전면적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출제가 될 요소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새롭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많은데 지금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시험 하나에 이제 뭐 2문제, 3문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신규 이슈에 대한 정리들을 좀 꾸준하게 해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소단원을 중심으로 전체 대단원과 지금 소단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출제 경향에 대한 변화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부분들에까지, 그러니까 민감하게까지 세세하게 단원들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제 한림법학원과 믿고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